안녕하세요. 대분 멘토가 만난 사람들의 유진상입니다. 오늘은 SAP 코리아 형원준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시는 분들 위해서 소개 잠깐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제 소개요? 예. 이제 SAP 조인한 지는 4년째. 네. 그 전에는 이제 i2 테크놀로지스라고 네. SCM 전문 회사죠. 지금 JD한테 합병을 당했는데 네. 그 회사에 2000년부터 있었으니까 한 8년 이렇게 있었고 그 전에는 이제 삼성에서 대학 졸업한 이후 쭉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에서 주로 일을 했고 네. 삼성 벤처 투자의 마지막에 IT 붐이 인터넷 붐이 때 네. 그때 이제 1년 반, 2년 정도 간 거 외에는 삼성전자에 있었습니다. 네. 지금 오신 지 한 4년 정도 그렇죠.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사장실을 없애셨어요. 뭐 그 얘기부터 네. 이제 그 배경하고 좀 성과가 있으시면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사장실을 이렇게 크게 두고 네. 직원들하고 거리가 좀 멀어지게 느껴져서 제가 또 매니저들이 이제 SAP도 리더십 이런 게 강조되면서 고령화되니까 네. 이게 좀 경험 많으신 분들이 선생님들이 많은데 그 지위 높으신 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 방 하나씩 다 이렇게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여 개 방에 다 들어가 있고 저를 포함해서 네. 이렇게 직원들로서는 좀 멀어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제 방을 없애는 것보다도 주안점은 그 매니저들 방에 혼자씩 앉아있던 매니저들을 둘씩 들어가게 하고 로테이트를 매주 한 번씩 하도록 했어요. 방을 바꾸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죠. 체인징 파트너 파트너를 바꾸시는 왈츠하듯이 예. 방을 옮겨가면서 사람도 바뀌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로테이트를 시키니까 룸메이트가 20명이 되더라고요. 예. 20명이 그 매니저들이 그 방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이제 일석삼조인데 그게 하나고 이제 소통이 그러니까 그 20명 매니저들은 사실 이 피라미드 조직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옆에 하고 소통할 일이 적어지죠. 네. 그렇게 방 다니니까 아무래도 룸메이트인데 밥이라도 한번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다 친해지는 그 효과가 사실은 제일 큰 효과 내지는 목적이었고 그래서 직원들도 그 격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권위적인 그런 모습도. 저희가 이제 나머지는 다 모바일 데스크예요. 네. 그래서 그날 앉고 싶은데 앉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거를 저는 이제 전원한테 그렇게 하고 싶은데 방을 다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방도 로테이트를 시켜서 의무적으로 이 모바일 데스크를 하면은 또 친한 사람들하고 모여야 하니까요. 그렇지. 예. 맨날 보는 사람. 그러니까 로테이트를 시켜서 소통을 하니까 굉장히 처음엔 좀 눈살 찌푸리던 사람들도 굉장히 해보니 친해지지 않았던 사람을 알게 돼서 좋더라. 매니저들 사이에 오히려 그런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이 제 방의 면적이 꽤 넓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오시다 보셨겠지만 게임룸으로 바꿨죠. 그러면서 그 게임룸이 되게 부러웠거든요. 구글이나 그런 모습에서 이제 방이 하나 크게 남으니까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재밌는 공간을 파티도 하고 굳이 비싼 데 가서 안 해도 저희 회사 안에서 지금 매주 생일 파티도 하고 뭐 그 게임룸에서 놀고 안마의자도 갖다 놔서 보니까 안마의자 있더라고요. 그 두 개에서 이렇게 쉬면서 편하게 얘기들도 하고 그런 좀 분위기 바꾸는 효과도 있었죠. 결국은 고객들이나 파트너 이렇게 왔을 때 이 경직된 SAP는 굉장히 좀 드라이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경직된 문화를 좀 깨고 부드럽게 그 같이 게임도 하면서 그 얘기를 이제 좀 창의적으로 물어보고 그런 게 가능해진 것도 안 보이는 효과 중에 하나죠. 그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기업 문화도 일단 되게 많이 바뀌었을 텐데 그리고 사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ERP하고 더불어서 이제 비즈니스 애널리스틱하고 테크놀로지 영역을 강화하시겠다라고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 문화도 바뀌었고 이런 강화하겠다라는 목표도 생겼고 해서 이제 좀 성과가 좀 많이 나타났을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원래 SAP가 ERP 전문 회사로 너무 잘 알려져 있고 그 부분 매출은 거의 그 마켓 쉐어 80% 뭐 이렇게 대부분 산업에서 하고 있으니 머추어 마켓이고 이제 크게 성장할 성장 동력이라기보다는 그런 신규 ERP 같은 머추어된 제품을 하는 회사로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와서 비즈니스적으로 제일 큰 미션은 OECD 국가들은 ERP는 우리 한국도 포함해서 대부분 대기업들은 다 했어요. 그런데 그 경쟁사하고 그걸 서로 레드오션에서 해봐야 그 부분 크게 도움이 안 되고 SAP 코리아의 매출이 이제 60%가 non ERP 60%가 이제 넘어가요. 그 ERP 이외의 솔루션들로. 근데 이 ERP 이외의 솔루션들을 기업들이 사용하는 거는 마치 ERP로 기초 공사를 하고 그 위에서 제대로 이제 경쟁력 있는 그 프로세스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도구들인데 그 부분은 굉장히 사실 정체였어요. 그러니까 ERP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그런 좀 착각을 하시는 회사들도 많고 ERP 이후에 다음으로 가기에 ERP는 기초공사인데 효과가 안 나니까 효과가 충분치 않으니까 이거 더 효과가 나려면은 소극적이 되는 거죠. 한국이 국가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ERP 이후의 확산에서는 오히려 ERP 때는 굉장히 먼저 국가 정책도 막 확산하고 해가지고 진도가 빨리 나갔는데 그 이후에는 굉장히 느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션 중에 하나가 이 SAP 본사에서도 코리아는 이상하다. 그 ERP 이외의 영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비즈니스 아나리틱이나 밑으로는 테크놀로지, 데이터베이스도 있지만 주로 이 ERP 이후의 것들, SCM, CRM 뭐 이런 라인 오브 비즈니스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 툴들이 한국에서는 베스트 오브 브리드가 이 주종을 이루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 직장에 있던 i2 같은 회사가 전 세계에서 코리아만 유독 SCM을 무짐스럽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삼성전자 같은 회사, 현대자동차 이런 회사들이 SCM의 성과를 노리니까 다른 기업들이 이렇게 확산된 그 아주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SCM을 베스트 오브 브리드만 하면 굉장히 그렇게 그 특화된 부분만이지 저변 확대가 중견 중소기업들이 확산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SAP는 이제 SCM 영역에서도 이 차별화하는 영역, 물론 또 중견 중소기업이 확산하는 저변 확대 영역 모두 넘버원으로 지금 발전을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CRM도 또 PLM도 SRM도 이런 영역들을 기업들은 SAP를 기초 위에다가 통합된 솔루션들을 가지고 추가해 나가는 매출을 올리는 거를 한국에 와서 제가 업적을 묻는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확산을 이제 공격적으로 해서 이제 60%가 넘었다라는 점이 이제 뭐 꾸준히 매년 컨트리 자체의 매출도 20-30% 성장을 해서 거의 이제 2천억을 올해 이제 넘는 수준으로 규모가 커졌으니까 그런 것 규모에 대한 업적들을 먼저 얘기하겠지만 저는 질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ERP에서 그치지 않고 선진국형으로 이렇게 그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이제 왕성하게 하게 했고 하고 있고 이제 중견기업들에도 확산이 되고 있는 점이 제일 중요한 질적 그 개선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아태지역 성과에서 국내 최고 성적을 거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유사일의 최고. 예. 그래서 지난해 아까 뭐 한 2천억 달성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목표하고 전략은 어떻게 되세요? 2천억을 살짝 못 미쳤어요, 작년에. 근데 이제 규모가 올해 이제 2천억을 훨씬 상회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모의 목표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의 연장선에서
지금 신규 솔루션에서 선진국들이 대대적으로 성공하고 있고 유사일의 뭐 최대 매출 이런 점보다도 저는 굉장히 놀래고 관심 있는 분야가 SAP가 매년 수많은 제품을 출시해 왔는데 그 중에 한 제품이 작년에 출시돼서 그것도 작년 여름쯤 출시됐는데도 한 해 성장 그 볼륨이 유사일의 최대로 많이 빨리 한 제품이 있어요. 그게 그리고 개발이 핵심적으로 한국에서 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라고 이름도 한국말 원이란 뜻이요. 그 하나라고 HANA라고 지금 이미 세계에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것의 목표가 올해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거의 첫 출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 폭발적으로 달성이 될 거고, 그러니까 제가 전체 SAP 코리아의 성장 숫자보다도 그 하나라는 제품이 한국 시장에서 일으킬 반향이 충격파가 굉장히 크고 또 크게 커야 우리 기업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혁신을 그런 첨단 기술을 써서 한다는 의미도 되죠. 그래서 그 목표를 지금 제가 아직 뭐 얼마를 팔겠다 이런 의미보다도 하나라는 그 솔루션을 기업들이 사용을 하면은 엄청난 속도의 개선을 해서 마치 그 소나타 들고 경주에 다가가시던 분들이 갑자기 포뮬러 1을 들고 나가는 또는 뭐 쌍엽기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하시다가 초음속 마하 제트기를 타는 그런 변혁이죠. 그래서 그 리얼타임 경영, 속도에 의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그 글로벌 기업들하고 그렇게 경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 직원들의 뭐 매출 목표 이런 거는 이 언론 매체에서는 자꾸 저한테 물어보지만 우리 직원들은 그런 것 쪼고 챙기는 쪽보다는 그 마켓 쉐어나 이런 그 레드오션적인 관리보다는 질적으로 한국 기업들한테 뭘 기여했느냐, 밸류가 얼마큼 향상됐느냐. 그래서 제가 그 삼성전자에서 그 직원으로 있을 당시에도 이런 SAP나 SCM 하는 I2나 이런 그 IT 컨설팅 이런 회사들한테 그 서비스를 받아보면 자기네 소프트웨어 매출을 향상시키는 거는 관심이 없잖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SCM을 해서 소니, 패나소닉, 뭐 애플 이런 데하고 경쟁을 해서 이겨냈는데 기여를 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 느끼기에 이 갑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 사람들은 무기상이고 또 이 그 체력 단련하는 그런 코치고 이제 내가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무기상이 무기의 매출 목표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무기를 써서 얼마나 경쟁력을 갖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SAP의 직원들도 훌륭한 대학 나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이 회사 와서 목표가 뭐냐 그러면 SAP의 매출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목표보다 더 애착이 가는 것은 내가 가서 컨설팅을 하는 기업들이 장족의 그 발전을 하더라. 경쟁 서열이 바뀌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는 내부적으로도 그 밸류에 대해서 얼마의 밸류에 컨트리뷰션을 했느냐. 그 다음에 자기가 투입된 그 프로젝트나 비즈니스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 회사가 어떻게 그 반응하고 있느냐. 고객 만족 그러면 예전에는 SAP 고객 만족은 화면이 편리하네요. 뭐 사용자 편의성 이런 게 무게중심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보는 고객의 만족은 SAP의 서비스와 컨설팅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가지고 얼만큼 밸류 임팩트가 나느냐 그 개혁이 일어나서 그런 쪽의 목표들을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서프라이즈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매출 목표나 마켓 쉐어는 늘어나는 거고 지금 이미 글로벌리 관심이 없다. 다 20-30% 성장하고 있고 ERP가
죽은 시장인 줄 알았어요. SAP 스스로도. 그런데 ERP만으로도 두 자릿수를 탄탄하게 매년 성장을 꾸준히 해요. 왜 그런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신흥 경제 강국들, 예. 인도, 중국 이런 나라들이 ERP를 계속 인스톨레이션 하는 게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나라는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 규모가 커지면 삼성전자 직원이 늘어나고 예. 매출이 늘어나고 그러면 계속 저희 삼성전자에서 받는 매출이 늘어나요. 그냥 ERP는 소프트웨어니까 예. 이 클라우드 방식이든 온프레미스 방식이든 쓰는 만큼 돈을 예. 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 대신 가서 잘 쓰시게 첨단 기술 업데이트된 ERP 방법들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위에 정작 큰 폭발적 성장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비즈니스 어널리틱 같은 경우는 2007년에 비즈니스 오브젝트가 SAP 인수되면서 예. 넘버원으로 베스트 오브 브리드 어널리틱을 하던 회사를 SAP가 인수를 했으니까 예. 그리고 사이베이스를 2010년에 인수하면서 그 데이터베이스나 모빌리티의 넘버원 플레이어를 또 모바일 그 비즈니스에서 넘버원 플레이어를 인수를 한 거가 되니까 SAP의 그 기반 위에 비즈니스 분야, 모빌리티 분야 그리고 하나라는 그 한국에서 만든 엄청난 속도의 그 이름을 뭐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인메모리 컴퓨팅 데이터베이스라 봐도 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런 부분 다 그 세 영역에 SAP 원래 해오던 ERP나 그 LOB 비즈니스까지 이게 다 통합이 되니까 제일 큰 혜택은 역시 고객한테 가죠. 그것이 통합성도 거버넌스나 통합성이 유지되는 데다가 그런데 이 각 베스트 오브 브리드보다 넘버원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잘 골라서 그 기업들이 스스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데 기존처럼 그냥 인프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차별화 수단으로 이거를 사용하는 게 큰 가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아주 스페시픽한 구체적인 목표들을 그 사업부 단위나 개인 단위로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게 당연히 달성되는 그 매출이나 이 마켓 시어보다 중요하죠. 그럼 아시다시피 100년갈 100대 기업을 다보스에서 매년 고르는데 삼성, 포스코가 이제 들어가서 많이 언론으로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8년째인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8년 다 들어가 있어요. SAP는. 그런 IT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업으로서 그 지속 성장을 하는 거는 당연시 여겨지는 거죠. 두 자릿수 성장, 매출, 손익 이런 부분은 탄탄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질적 목표가 그 밸류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창출 목표는 그 통째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각 그 자기 분야마다 있으니까 그런 질적 목표를 달성하는 게 되어지는 거죠. 혹시 지금 뭐 그냥 수치보다는 고객한테 어떤 베네핏을 제공하고 그 베네핏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수치는 당연히 따라 올라가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조직 내에서 이제 주안점을 두시는 건 어떤 게 있어요? 저희 내부? 예, 내부에서. 그러니까 조직 관점은 제가 피라미드를 뒤집는다는 얘기를 많이 써요. 피라미드 조직, 맨 위에 대장, 사장이 있고, 맨 밑에 말단 직원이 있는 게 우린 너무나 익숙하죠. 한국은 이 군대 문화가 그걸 또 강화해버리잖아요. 또 관료적인 공무원 문화도 그런 게 굉장히 강하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애플이 그 추구하는 조직 체계는,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잘 하는 체계는 피라미드가 뒤집어 있어요. 맨 밑에 스티브 잡스가 있고, 맨 위에 직원만 있는 게 아니라 파트너들이 있죠. 그래서 그 애플의 성공에는 수십만의 앱스 개발자들이 있다. 그게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애플은 1차적으로 아이폰 핸드셋을 팔죠. 근데 그 빈깡통이다시피 해요. 그걸 사가지고 한 몇 주 지나면은 수백 개의 그 앱스들을 다운로드를 해요. 그러면 몇 주 지난 뒤에야 완성이 된 거죠.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개인의 맞춤형 스마트폰을 한 대 산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선도 스스로 자꾸 해나가죠. 그러니까 고객이 직접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의 프로세스에 참여를 해서 완성품을 만든 건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거기에 참여한 그 에코는, 행택에는 개발자들이 애플의 직원도 아닌데 70%의 그 매출을 자기가 받을 수 있으니까 30%를 기꺼이 애플에다 주면서도 수십만의 개발자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피라미드 맨 윗부분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더 넓은 그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뒤집어진 피라미드는 결국 플랫폼이에요. 그 조직적으로도 플랫폼이고,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테크니컬 툴들, 뭐 날짜 입력하면 이렇게 굴리는 거 쓰잖아요. 그거 다 예전에는 날 코딩을 했겠죠. 예를 들어서 모토로라에서 날짜 입력 그러면 다 지금도 프로그램 짜고 있겠죠. 그거를 그 커먼 컴포넌트로 다 조립을 해서 쓸 수 있게 한 거죠. 애플이 고집스럽게 단 하나 반갑지 않은 것은 애플은 애플끼리밖에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발이지만 구글이 하고 이렇게 그 플랫폼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는 조직 컬처, 테크니컬 플랫폼, 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 실제로 상생을 하는 모델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애플이 7대3으로 주는 거를 직원의 이 바로 서 있는 피라미드에서는 말단 직원이 마진을 최소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해서 그래서 그 본인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그 멘탈리티에서 비즈니스가 일어나니까 뒤집어진 피라미드의 상생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워져요. 아무리 대통령이 외치고 국무총리가 외치고 그 기업주들이 외쳐도 그 재벌 총수님들이 상생을 다 하고 싶어 해요. 순수하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도 실제로 현실은 증오를 하죠. 그 벤더 이 서플라이 협력사들이 굉장히 이 주종의 관계를 못 벗어나는 현실을 애답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그러면 뭐 미국은 굉장히 그 철학이 뛰어나서 상생을 하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철저한 시장 경제가 움직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집어진 피라미드에서는 시장 경제의 논리를 해도 파트너들이 열심히 그 참여를 해서 돈을 벌어가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 결국은 애플도 엄청나게 돈을 번 거죠. 그 핸셋이 후발업자인데도 세계에서 넘버원을 삼성하고 지금 다투는 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나마 삼성에서 패스트 팔로우를 했기 때문에 느린 팔로우를 한 모토로라나 노키아를 제치고 뭐 투자의 연구원자를 이렇게 다툴 수라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우 전략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계속 어느 분야에서든지 성공을 해왔는데 넘버 원이 돼버리면 이제 당황들 하고 있죠. 그 증상을 우리 내부 조직에서도 이제는 컨트리뷰션을 우리가 그 더 리더로서 이 패스트 팔로우를 돕는 것 같고는 부족해요. 그거는 잘 해온 일이라 고객들이 스스로도 잘 해요. 이 남들 잘한 거 빨리 베끼고 따라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지난 30여 년 동안 각 제주에서 해온 거잖아요. 또 그거를 컨설팅 회사들이 도왔죠. 그 대표적인 키워드가 베스트 프랙티스예요. 그러니까 3년 전만 해도 컨설턴트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무기로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베스트 프랙티스를 들고 왔습니다. 그럼 그거 열심히 배우는 게 이 우리 기업들의 역할이었고, 저희 같은 회사나 컨설팅 회사들은 그 베스트 프랙티스 어떻게 하면 많이 가져오는 거죠. 근데 이 베스트 프랙티스가 뒤집어진 피라미드에서는 그냥 플랫폼에 다 들어있어요. 굉장히 쉽게 조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위에 정작 그 컨설팅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는 그 패스트 플로우로서가 아니라 이제 퍼스트 무버로서 뭔가 창의적인 파괴적인 일을 해야 되죠. 그러면 제일 먼저 문제되는 게 리스크예요. 그죠? 위험한 도전을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할 때는 결국 내가 이거를 할 때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냐. 그래서 그런 측면의 솔루션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3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패러다임이 많이 넘버원이 된 회사들은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그런 패러다임들을 가지고 있고, 어쩌면 여전히 패스트 팔로우를 하는 회사들도 한국 기업은 많이
있죠. 그런 회사들은 여전히 SAP 같은 회사에서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빨리 알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조직 내부에 강조하는 부분은 패스트폴로 시장 기업 고객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굉장히 원활하게 그 베스트 프랙티스를 펌프인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퍼스트 무버를 할 수밖에 없는 넘버원 기업들은 소수 있는데, 그런데 글로벌화 경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같이 가서 그 인프라를 뒤집어진 피라미드에서 만들어 드리는 것이 그 조직 면에서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아주 빠르게 경쟁사보다 새로운 프로세스 시스템을 그 설계하고 그걸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1년씩 3년씩 걸려서야 뭐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던 거 다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희가 결국에 가서는 그 짧은 시간에 빨리 프로세스를 바꿔서 경쟁사보다 뭔가 나은 거를 만들어내는, 지금 애플 컴퓨터 같은 데는 SAP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제가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다 보면은 기존에 저희 직원들이나 파트너들이 봤을 때는 왜 검사장이 자꾸 플랫폼을 강조하고 왜 뒤집어진 피라미드 조직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지가 익숙치 않겠죠. ERP를 이렇게 계속 팔아온 그 입장에서는 저렇게 안 해도 굳이 안 해도 성장은 꾸준히 하는데,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성장해서 그 월급 받고 보너스 받고 이렇게 하는 데는 제 얘기 안 들어도 돼요. 근데 그게 힘든 점 중에 하나예요. 이 I2 같이 헝그리로 해야 되는 그런 걸 안 했다가는 뒤쳐져 버리죠. 근데 저희는 인프라가 깔려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하던 대로 꾸준히만 해도 본인들이 그 탄탄한 100년 간다고 그래서 평가도 나오는 거죠. 그런 매출이 성장을 하게 돼 있고, 지금 말씀드린 이노베이션을 그래서 SAP는 안 하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월가나 이런 데서 걱정이었는데, 지금 이미 뭐 여러 가지 검증된 지표나 리포트들이 SAP가 가장 이노베이티브하게 그런 솔루션들을 내놓고 있고 또 그런 부가가치를 하고 있어서 30%를 상회하는 성장까지 기업 그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후진국은 아직 ERP도 안 해서 성장한다 치지만 선진국들은 그런 이노베이션 프로덕트를 해서 성장하는 게 성장률이 이쪽이 낮지가 않아요. 오히려 가운데가 끼죠. 그러니까 한국이 잘 못하면 우리는 더 많이 팔아야 될 ERP도 없는데 이쪽에 그 선진국처럼 이노베이션들은 고객이 하지 않으면 우리 SAP의 그 성장 패턴을 보면 한국 기업들의 그 성장 구조를 알 수 있어요.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아주 냉정하게 한국 기업들은 선진국 중에서는 정말 뒤쳐져 있다. 이노베이션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아까 그 패스트폴로 같은 거를 하면서 착착착 따라오는 것까지를 아주 잘 했는데 이제 요 경계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제 뭘 해야 되지, 이런 당황이 총체적으로 있는 거죠. 중견 기업들은 아직 베이직도 안 한 기업들이 물론 많아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우쭐을 대는데 거기도 같이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해야 될 기본적인 투명성이나 인프라도 아직 안 한 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제가 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 중견 중소기업으로 내려가서 그 예를 들어 같은 삼성 계열사 중에도 그런 인프라조차 아직 안 돼 있어서 지금 대규모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그게 되는데 이 로우 행잉 프루트, 뭐 젖은 벌레라고 그러죠. 처음에 왕창 효과가 나는 거, 그런 게 이제 ERP의 베이직부터 시작을 해도 그 이익률이 좋아지고 매출이 올라가는 걸 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획일적으로 우리 회사의 매출 목표 얼마 이거를 관리를 강조하기보다는 각 그 인더스트리 세그멘트나 그 그룹사 또는 솔루션별로 다 그 가치 창출을 주고 있어요.